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자, 형님들 여기는 새로운 고무나무 현장이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저기 앞에 가면은 고무 이쪽 되게 많아요. 저 앞쪽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거기에 또 고무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제 녹음을 했잖아요. 어제 녹음할 때 아저씨가 절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고 그 아저씨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가족들이랑. 그러다가 제가 이제 녹음 다 하고 집에 가려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 온 거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고무너무 여기 관심 있냐고. 그 제가 그랬죠. 나 관심 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자기가 또 딴 데 쪽에도 고무나무로 하는데 혹시 해볼 생각 있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 할 줄은 모른다. 한 보기만 했지. 그냥 관심이 좀 있다 했더니 어렵지 않다고. 이게 돈이 좀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1년 정도 뭐 임대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주면은 임대로 해줄 수 있다. 매년마다 갱신을 해가지고 이게 돈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여기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기 보고 있으래요. 또 밥 먹고 온다고 또 사라졌어. 근데 근데 웃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돈이 되면 본인이 하지 뭘 나한테 1년을 그걸 내줘. 그러잖아. 솔직히 사람이 돈 되는 것을 뭐 하려고 타인한테 빌려줘요. 그러잖아. 돈 되는 것을 본인이 하면 되지. 원래 좋은 것을 혼자 다 갖는 게 제일 좋다고. 어쨌든 이렇게도 이놈 아저씨는 왜 데리고 와서 사라져 본인은? 혼자 열심히 혼자 편안하게 보라는 뜻인가? 어찌시 절 쳐다보고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봤구나 이때쯤에 딱 나타나려고. 자, 오늘의 이야기. 자, 한국 분께서 45살인데 이분께서 이제 라오스에 은퇴를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45살인데 은퇴 생각하면 조금 이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르지도 않죠. 요즘에는 뭐 40대도 전부 다 뭐 은퇴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라오스를 여행을 전체를 하려고 이제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부터 먼저 가보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도 많고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3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오토바이 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반나케까지, 비엔티안에서 사반나케, 팍산 지나고 타케 지나고 사반나케스로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다가 이분께서 오다가 이제 오토바이 거울 있죠. 거울 사이에다가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꽉 설치하는데 설치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도로가 막 이게 튕기다 보면은 그게 헐렁헐렁해진 다음에 이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이 길거리를 도로를 타는데 그게 정말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뒤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근데 뒤에 날아오는데 그거 거울로 봤는데 뒤에 여자애가 그걸 피하려다가 오토바이에다 쳐 넘어진 거야. 앞에서 이게 뭐가 날라오니까 그게 땅바닥 앞에 날라오다 땅바닥을 탁 받고 자기 쪽으로 오니까 야가 그걸 피하려다가 어떻게 말해 꼬랑 쪽이라고 해나 이쪽으로 외곽 쪽으로 가다만 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오토바이를 돌려가지고 막 갔죠. 갔는데 살아있어. 그것도 다행히 이제 살아있어가지고 봤는데 여자애가 왼쪽을 잘 못 써요. 그래가지고 손잡아서 일으키려고도 못 일어나 아파가지고 오토바이는 앞에 그 2개 거울 보는데 거기에 깨졌고 거울이 둘 다 깨졌고 그 다음에 그 바구니 있죠. 거기도 좀 아무튼 오토바이는 그래도 뭐 오토바이는 가긴 가는데 조금 파손이 좀 기스가 좀 많이 나고 근데 그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잖아. 사람 이게 어떻게 말해 건강에 신체가.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계속 누워 있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진짜 뻗어 있는 상태로 거기서 못 일어나다가 한 4분 정도 뻗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여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왼쪽을 아프다고 하는 거야, 청바지를. 그래서 올려보라고. 근다고 밑으로 벗길 수는 없잖아요. 올려보라고 했더니 바지가 잘 안 올라가지 이제. 그래서 지가 올리려고도 못 올려서 힘을 써가지고 올리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남자가 자기 오토바이에 있는 가위 있잖아요. 그거 우리 또 동남아 오토바이 타다 보면 가위랑 칼이랑 막 그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 가위로 해가지고 자기가 옷 사준다고 해놓고 잘라봤어요. 청바지를 아래에서 잘랐는데 무릎부터 해가지고 이게 약간 긁힌 것도 있고 약간 짓눌렸다고 해야 하나?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짓눌린 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다가 멈추고 나서 아는 사람인가 봐요. 해가지고 저기
이 접십자 보건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십자가 뭐 뭘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인가 보구나 얘기 듣고 그 여자랑 같이 여자를 자기 오토바이에다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자도 알아 거기가 어딘지. 그래가지고 여자가 손가락으로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데 여자가 죽으려고 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청바지를 완전 싹 열어보고 밑에서 이미 찢었으니까 많이 봤는데 와 긁힌 것도 긁힐건데 아예 짓눌려졌단 말이야. 근데 혹시나 이제 뼈 이런 데 문제 있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 근데 이제 또 이 한국 남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이걸로 여자애가 나한테 말 그대로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여자애가 아니라 여자애가 그냥 부모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바디캠, 그래 액션캠 있잖아.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액션캠을 장착을 했어. 왜냐면 보건소에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못하니까 함부로. 그래서 이제 액션캠을 딱 자기 이제 어떻게 말해 그 크로스백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클립으로 해가지고 액션캠으로 딱 이제 그걸 찍었는데 여자 옆에 서 있었죠. 근데 그냥 거기 소독을 하는데 와 여자애가 얼마나 아프던지 이 한국 남자 팔을 그냥 너무 아프니까 꽉 눌렀는데 너무 아프니까 잡을 데는 없고 그냥 손톱이 한국 남자 살을 파고 들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끝내는 막 그 다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빨간 약도 바르고 근데 막 울어 막 계속 울으니까 이 남자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근데 남자 머릿속에는 이걸 이게 자기가 그건 해줘야 할 거니 어차피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야 네가 그걸 잘 피했어야지 네가 휴대폰 거치대를 잘 피했어야지 오토바이를 왜 이렇게 못 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 근데 현 상태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수 있냐 했더니 엑스레이 기계가 없는데 뼈는 이상 없대요. 뼈는 이상 없고 근데 살이 좀 그거니까 치료 이렇게 좀 받으면 된다고. 그 대신 이제 며칠 후에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냐 했더니 그건 잘 모르고 그래도 한 3주는 소독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자의 집에다 여자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걔네 엄마하고 아빠는 뭐 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내려왔고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여동생 둘 이렇게 온 거예요. 깜짝 놀래죠. 다쳤다고 하니까. 와서 이제 한국 남자는 이제 인사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사정을 듣고 나서 이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애랑 같이 갔어요. 그 집에. 일단은 집으로 같이 가가지고 집에서 도착했더니 집에서 이제 음료수 콜라를 한 잔 주는 거예요. 콜라를 한 잔 마시면서 너는 누구냐 왜 여기에 있냐 나는 뭐 한국 사람인데 라오스에 살러 왔다. 그러다가 뭐 저기 방비행 루앙프라방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집을 구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 잘못도 아닌데 괜찮다.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가 그랬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게 다 났을 때까지는 내가 다 모든 치료비랑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도만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 여자가 나서려면 3주는 그 뭐 있어야 한다니까 보건소 말로는. 이제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 여자 집에서 자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근처에 구글 지도로 봤더니 숙소가 2개 정도 있어가지고 자기는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관에서 잔다고 해놓고 잔다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예전에 그 패스포트 여권에 보면은 구여권이면 안 되죠. 이미 다 쓴 거, 다 써가지고 도장이 다 찍혀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구멍 뚫어가지고 왜냐면 그걸 함부로 폐기해버리면은 나중에 새로운 여권으로 다른 나라 갈 때 걸릴 수가 있어요. 너 예전에 안 들어왔었어? 그럼 그 여권은 어디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예전 여권을 이렇게 줬어요. 이거 갖고 있으라고. 이거 내 거 그거니까 나 이거 없으면 한국에 못 들어가니까. 신여권 아니에요. 새로 발급받은 거 아니고 재발급받은 거 아닌 거고 옛날 거. 어차피 거기도 다 나오잖아. 그걸 맡기고 게스트 하우스에 와가지고 거기다 가방 풀고 이제 막 이것저것 생각을 했죠.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끼분 얼마 있고 바트는 얼마 있고 막 왜냐면 3주는 있어야 한다니까. 본인이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뭐 숙소비도 필요하고 또 애가 아픈 거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여자의 집에 갔어요. 여자애 갔는데 여자애만 있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은 일하러 올랐대요. 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집 뒤에 산은 아닌데 아무튼 산 올라가기 전인데 이런 이렇게 얘기합시다. 산은 올라가기 전인데 언덕 같은데 거기에다가 막
야채 뭐 이것저것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거기 농사처럼 해요. 농사 짓는다 그거예요. 작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일을 안 해. 이게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 이게 특별히 누가 어떠한 경제 활동을 제대로 안 해요. 그것 말고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한 거야. 시장에서 이것저것 파는 거 그 일을 했었어요. 여자애가 시장에서. 그때도 시장을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시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여자가 먹여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소득원이 지금 이렇게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돈은 당장 이제 돈이 없잖아요. 가족은 뭐 풀떼기 뜯는 일 해가지고 풀떼기만 매 뜯어와가지고 그걸로 먹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 뭐 음료수나 뭐 쌀이나 뭐 쌀은 뭐 어디서 해온다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은 다 이 딸내미 그 실력에서 나오는 건데 그 실력자가 저렇게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한 달에 아니라 3주 4주 정도 있어야 한다니까 50만 원인가 줬어요. 한국 돈으로 50만. 일단 이걸로 당장 딸이 일을 못하니까 50일 동안 50일이 아니라 당장 한 달 동안 이거 50만 원 준 거예요. 이걸로 하시라고. 그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아버지가 오신 다음에 원래는 딸한테 주려다가 그냥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와서 돈 주니까 또 기분을 좋아하죠. 그리고 씩 웃으면서 맥주를 또 라우비어를 또 하나 따라주는 거예요. 어디서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갔어요. 다음날 갔는데 여자애가 없는 거야. 그래도 어딘가 했나 했더니 이 뒤쪽 돌아갔더니 그 일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다리도 안 좋은데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 일도 못 하는데 왜냐면 그 날씨가 뜨거운데 상처가 여물지가 않잖아요. 아물지가 않잖아. 근데 거기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여기 있으면 상처가 늦게 나는다 했더니 그냥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좀 그렇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라오스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번역기로 이용하니까 말도 잘 안 맞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리 안 낫는다고 다리 나중에 이제 썩어버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겁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때서야 이제 좀 놀란 거야. 다리 썩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의 집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왜냐면 거기가 시원하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나서려면. 그래서 방법은 자기 게스트하우스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애를 게스트하우스에 데리고 거기다가 앉혀놓고 빵이랑 뭐 과일이랑 사놓은 거 그거 주면서 컴퓨터 하라고 여기서 유튜브 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옆에 본인의 침대 한쪽에 앉고 여자는 의자에 앉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컨 켰는데 땀이 좀 씻고 그러는데 와 이게 그 작은 게스트하우스 되게 작아요. 게스트하우스에 둘이 또 앉으니까 열이 에어컨이 바로 안 시원해지잖아요. 조금씩 시원해지니까 아직까지 둘 다 막 뜨거운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이게 소로가 들리는 것 같아. 여자애도 막 남자 콩닥이 들리고 남자도 여자애 심지어 콩닥이 들리고 그러면서 막 그 미묘한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매일 게스트하우스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한 2주 정도 데리고 오니까 정말로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둘이 이제 이 2주 정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이라고 해나 그게 서로 끌려가지고 이제 2주 동안은 보건소에 가서 이제 그것을 계속 갈아줬단 말이에요. 상처 부위를. 근데 이제 뭐 크게 뭐 갈 건 없고 진물 조금 나오는 거 이것은 약국에 가가지고 소독약이랑 그거 사와가지고 약국에서 알려줘가지고 약국에서 그랬어요. 보건소 갈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남자가 해줬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이 소독약을 좀 뿌려주고 그 스폰지 거즈라고 해나 스폰지라고 해나 스폰지는 아니고 뭐 거즈 같은 데에다가 소독약을 약간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하는데 여자가 따끔따끔 했나 봐요. 그래서 따끔따끔 하다가 하는데 여자애가 이제 갑자기 그 따끔 소리의 그 소리가 남자를 자극을 시킨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서로의 그 눈빛 그걸 딱 그게 정확히 맞은 그게 딱 평행선에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야수로 변해가지고 그냥 확 사랑을 해버렸더니 여자도 갑자기 야수로 변해져가지고 사랑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제 여자 다리가 왼쪽 다리가 좀 안 좋잖아. 최대한 그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확 사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자, 그렇게 이제 둘 사이가 러브가 돼버린 거죠. 러브가 됐는데,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여자의 집에 가는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제는 예전에는 타인이지만은, 이제는 예전에 타인이고, 나의가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예비 장인어른, 예비 장모님,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 가가지고, 이제, 바로 말씀을 못 드렸지. 바로 말은 못 했어요. 우리 둘이 지금 그런 러브 사이다. 왜냐면, 아픈 딸내미 데리고 가가지고 러브를 해버렸다고 하면은, 그냥 거짓말, 귓방맹이 길잖아. 예,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말 안 하고, 이제 아버지랑 라오비어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 뭐 할 거냐, 한국에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그런 거예요. 저는 여 근처에서 좀 어떤 일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 내가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직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다른 곳이나 여기나 비슷비슷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 지역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동안 나름 또 절 잘 챙겨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일을 어떠한 가게를 차리면은 따님한테 도움도 받고 저도 또 도움도 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거 막 갑자기 막 첨잔을 해버리는 거, 첨잔을 해주시는 거, 맥주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듬뿍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실 따님분하고 저하고 이런 관계라고, 아버지가 이미 눈치를 챈 거야. 이미 눈치를, 말은 안 했지만 눈치를 챘나 봐. 아버지가 그냥 엄지척을 확 한 거죠, 엄지척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한량이잖아. 아버지도 한량, 엄마도 한량, 딸도 한량. 아니, 이게 다친 딸 말고 그 여동생 한량, 남동생도 한량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 생각에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다 먹여 살려야 하잖아. 이게 그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결혼 얘기는 안 했죠, 아직까지. 좀 무섭잖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 남동생 하나랑 오토바이 타고 둘이 이제 놀러 다니고 있었어요. 놀러 다니고 있다가 남동생이 자기가 뭐 보여줄 게 있대. 빨리 집에 가재요. 그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뒤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걸 열쇠로 열었더니 그 안에 고철도 나오고, 거기에 또 오토바이 엔진도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오바르크 수성기도 나오고, 또 자동차 부품 막 별로먹은 것들이 다 나와. 거기서 이거 뭐냐 했더니 자기가 싹 수선했대요. 너 이거 다 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다 할 줄 안대요.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배웠대요. 그 오토바이도 고칠 줄 안돼. 그 자기는 오토바이 고장 나면은 자기 가족 거 자기가 다 고친대요. 바퀴도 다 갈 줄 알고 엔진 문제 다 할 줄 안대요. 그러면 왜 오토바이 가게 하지 왜 안 했냐 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근데 이 남자가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일머리가 있는 거 아니야. 머리가 똑똑한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이 남자분의 시동이, 오토바이가 중고여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리면 이제 자기 아랫부분, 배터리가 아니라 그 아랫부분 어떻게 말해, 초크야? 거기가 좀 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토바이 안 걸린다 했더니 그 남자가 오더만 고개를 딱 오더만 그걸 교체하고 두세 번 하니까 확 그냥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오토바이 때문에 라오스에서 몇 번이나 이게 그냥 고생을 했거든. 오토바이 센터 갖고 왔는데 하루 지나면 또 안 되고, 또 하루 지나면 또 안 되고, 야를 같이 하면은 뭔가 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여자하고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고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완전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이 동거를 하면서, 여기 이분은 한국부터 혼인신고를 했어. 한국부터. 보통 라오스부터 하는 게 맞는데, 한국부터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라오스 혼인신고 하면서, 그 남동생이랑 시장 옆에다가 작게 오토바이 센터를 하나 했어요. 그걸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 같이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과자는 많이 안 팔고, 음료수랑 술이랑 좀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근데 일은 누가 해? 남동생이. 하나도 안 해요. 본인은 놀아. 본인은 여자친구하고 놀고, 여자친구 시장 일 그만두고, 남동생이 다 먹여 살려요. 근데 단지 이 돈은 이 한국 남자가 돈을 출자를 해주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현재 어떻게 돼서 오토바이 센터에 조수가 2명이 생겼어요. 새로, 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2명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좀 더 크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자, 아무튼 이 내용이 되게 긴데, 줄이면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임신은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해피하다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 아주머니요, 누나요, 오셔가지고, 예. 또 남의 영업장에도 계속 쳐다보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빠이. 형님들, 빠이.